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통증. 갑자기 어깨 힘이 쑥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손상이 점점 커지는 지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퍼가 조금만 열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많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방심한 사이 서서히 일상을 위협하는 어깨, 무릎 통증. 신경이 땡겨가지고 무릎 이쪽이 땡기고 연골판도 쪄졌고. 나이가 들면 관절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죠.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또는 많이 힘들어지고 또한 관절 운동 범위가 대폭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중년의 관절 건강 비상,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어깨,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관절 건강을 지켜라. 정형외과 전문의 박병국 원장과 함께 어깨, 무릎 관절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4개월) 전부터 지속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김미주 씨. 처음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도수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한 탓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뭐 아무 효과도 없고 그 도수 치료 받을 때만 그때만 잠시 좀 나을 뿐이고 또 일상생활하면 또 다시 아프고 이래서 또 이 병원을 오게 됐답니다. 발을 들어 올리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도 다반사였죠. 하지만 바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진짜 다 불편하죠. 지금 이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팠는데 병원을 안 가고 그냥 견딘 거 진짜 그게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유발이 되고 검사 결과 어깨 관절의 뼈 사이를 통과하는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됐고 관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관절순도 손상됐습니다. 또 회전근개 아래쪽 깊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에도 염증이 생겼죠. 김미주님은 두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어깨의 통증이었고 두 번째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상근 부분 파열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봉합술이 필요로 합니다. 또 유착성 피막염에 대해서는 관절낭의 이완술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소절개 한 0.5mm, 한 1cm, 2cm 요 상간에 작은 절개만 넣어서 이제 시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신 마취를 또 해서 하고 환자분은 별로 통증을 못 느끼세요. 그리고 또 수술 마치고 나와서도 우리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오늘 이제 우리가 MRI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수술은 환자의 나이와 직업, 통증과 파열의 정도, 기능 저하 상태 등을 고려해 진행되는데요. 김미주 씨의 경우 중년의 나이에 통증이 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관절낭 이완술과 견봉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어깨 관절에 작은 구멍을 내어 관절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관절 내시경에는 특수 카메라가 장착돼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작은 병변을 확대 관찰할 수 있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현재 지금 환자분의 이두근 장두가 붙는 위치 전후로 해서 이제 연골판이랄죠 관절순이 이렇게 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MRI 상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CT나 MRI 검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병변까지 관절 내시경을 통해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죠. 이제 요 견봉 주변에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조직이 많이 이렇게 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추후에 이렇게 이제 극상근 쪽에 이 현재 나 있는 어떤 부분적인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파열로 진행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지속적인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힘줄을 자극하고 있던 견봉 아래의 골극을 제거하고 유착된 관절낭을 이완합니다. 예, 견봉 자체가 이렇게 비후되고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봉과 회전 근개가 충돌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봉을 다듬어 견봉 아래 공간을 넓혀줍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찰이 줄어들어 통증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손상된 관절순에는 변연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김미주 씨를 괴롭히던 통증의 원인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한 관절낭 이완술을 시행하였고 또 견봉 성형술을 함께 시행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후에 환자분이 적극적인 재활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운동 범위의 향상과 통증의 감소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평소 일을 할 때 어깨 사용이 많았던 박승섭 씨. 2개월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작스런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이제 회전하고 움직일 때 이제 조금 통증들이 많이 심했고 특히 이제 잠잘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통증들이 많아가지고 이 병원을 내원하게 됐습니다. 그 실내에 이제 천장 쪽에 이제 물건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라든지 왼손 어깨를 들어서 천장 쪽으로 올려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어깨 유착성 관절 낭염과 극상근 파열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9일 전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물리치료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죠. 수술 부위에 차가운 자극을 주어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순환 계통을 촉진합니다. 이 치료는 몸이 스스로 염증을 배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어차피 이제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은 있었지만은 그 뒤에 특별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아직 이제 어깨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재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수 치료나 이렇게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경과는 좋은 상태인데요.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범위도 정상 수준으로 넓혀졌습니다. 박성섭 씨가 이제 기존 질환으로서 당뇨가 있는 분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환이 진행이 되어서 심한 유착성 피막염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극상근의 파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매우 심했고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또한 매우 심했습니다. 예, 이 시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요 동작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요 연습을 또 하셔야 되고. 예전처럼 어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선 회복기를 잘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관절 운동을 통해 어깨 관절이 굳는 것을 막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줘야 합니다. 또한 보조기 착용과 레이저 치료, 냉각요법 등의 치료를 지속해야 하죠. 일단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그렇게 함으로써 통증은 함께 자연히 컨트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견봉 아래의 인대가 반복적인 충돌로 닳아있는 상태였는데요. 견봉 성형술을 통해 인대뼈를 다듬어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어깨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정확히 받아서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재활 치료를 받을 거고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번 수술로 제가 중단하게 되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씨는 2년간 지속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2달 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죠. 병원 가기 전 한 2개월 전부터 많이 아팠는데요. 어깨가 욱신욱신 쑤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깨 힘이 쑥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밤에 잘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에서도 많이 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밤엔 잠도 들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졌죠. 중년의 대표적인 어깨 질환, 유착성 관절 낭염과 충돌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뭐 설거지나 뭐 걸레질 같은 거 할 때도 막 탁탁 맞히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2달 전 견봉 성형술과 변연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회복을 통해 지금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상태인데요. 사소한 일상에도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통증이 없고요. 심한 통증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뭐 사소한 집안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부위의 회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관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에는 상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장하며 검사를 진행했지만 회복이 잘 된 만큼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에 임합니다. 김경자님은 이제 어깨의 이제 관절 운동의 그 많은 제한, 그리고 팔을 들 때 이제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불편함을 호소해서 내원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깨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하 감압술, 특히 이제 견봉 성형술과 유착성 피막염에 대해서 이완술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은 50대 전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도 불리고 어깨가 얼어버린 것처럼 굳은 느낌 때문에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이 증상은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적합한 시기에 치료가 중요하죠. 예, 일상생활은 이제 뭐 그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그래도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또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병원에 내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가볍게 이렇게 집에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찜질해 주신다든가 이러면 좋고. 다행히 경과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동안 김경자 씨를 괴롭혀왔던 어깨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재 경과는 제가 보니까 통증 면에서도 스케일 이상 뭐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고, 또 운동 범위는 사실은 풀이라 현재는 크게 많은 치료가 요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경자님이 향후에는 집에서 이제 자가적인 어떤 스트레칭, 그 다음에 생활상에서 무거운 거를 빨리 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상근 부분 파열 부위를 다듬고 정돈한 내시경 화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증이 사라지게 됐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막상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일상생활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무릎 통증이 있었던 진태복 씨. 그동안 아프긴 했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MR 찍고 한 계기가 김장하고 김장 3일 이제 하고 났더만 막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맞이 김장 김치를 담그고 무릎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 무릎의 인대, 근육, 신경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하고 이럴 때 늘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일하다가도 이제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하고 늘 아프다 소리 입에 달고 있었죠. 다리 아프다, 내 무릎이 왜 이리 아프노 이 소리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병원에 와서 MR 찍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장을 하고 나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 김장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김장을 할 때 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 배추를 버무리고 쪼그려 앉거나 불편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무릎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무릎 통증뿐만 아니고 김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다 보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가을 겨울철이 되면 필수적으로 하는 그러한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 무릎, 발목, 허리, 손 뭐 여러 군데 아파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기존에 자기가 이제 무릎이 조금씩 안 좋았던 분들은 이런 뭐 김장이라든지 그렇게 흔치 않은 과도하게 이제 부하가 주어지는 이러한 업무에 또는 일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증상들이 갑자기 확 증폭되어서 심해지는 병입니다. 우리 사진상에서 보면은 무릎이 현재는 왼쪽이 많이 아프시잖아, 그죠? 왼쪽이 많이 아프신데 왼쪽 무릎은 오른편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낫습니다. 오른쪽 편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체중이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은 요쯤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편은 많이 벗어나 있는데 왼편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무릎 사이엔 충격을 방지해주는 반월판 연골이 있는데요. 맥머레이 테스트를 통해 이 반월판 연골의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상을 입게 되면 통증과 부종이 생기고 무릎이 펴지지 않는 잠김 현상이 나타나죠. 진단 결과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릎 관절증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때문이었습니다. 어깨 수술과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무릎 관절증은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퇴행성 변화나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 대퇴 관절, 특히 이제 설계골 상부에 있는 관절낭에서 활액막 조직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많이 비위에서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물이 차는 소스가 되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특히 O자형 다리의 경우 관절의 한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반월상 연골 파열이 더욱 흔하게 발생합니다. 진태복 씨의 경우도 O자 다리에 영향을 받았죠. 수술을 통해 반월상 연골판을 부분 절제하고 연골 결손 부위인 연골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방금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술전에 이미 MR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두 가지 병변, 그러니까 관절 그 자체에 연골이 달아있던 병변과 그리고 또 반월상 연골판의 내측 후각 부위의 어떤 파열, 그 두 군데에 대해서 각각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 지금 이제 수술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짧고 또는 명료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과는 굉장히 잘 진행되실 걸로 생각이 들고 빠른 보행이 가능하면서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술 2주 뒤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과 부기가 가라앉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물리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근력을 회복하고 서서히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하프 짐볼을 활용해 근육을 단련시키는 재활 운동을 진행합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근력을 강화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보행을 하면서 체중 부하가 이루어지고 충격이 흡수가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수술 후 퇴원을 하셨을 때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파열되어 균열이 일어나고 박리된 연골에 연골 성형술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무릎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지금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지고 늘 이 무릎 때문에 늘 저도 모르게 늘 이걸 만졌어요. 만지고 내 입에서 나도 아야아야 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진짜 왜 빨리 안 했지, 왜 참고 있었지, 너무 늦게 한 걸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 다시 새 다리를 얻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김정임 씨는 무릎에 혹이 있었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치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이 무릎은 서서 약화됐습니다. 수술 전에 이쪽 다리에 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아파서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랬는데 신경이 땡겨가지고 무릎 이쪽이 땡기고 연골판도 쪄졌고 그리고 병원에 왔어요. 혹이 있어도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쫓겨냈을 때는 안 아프고 사람이 안 아프면 병원을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혹이 차츰 커지니까 신경이 땡긴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리 자체도 굵어지고 그래서 검사로 왔었어요. 같다 그죠? 외측 무릎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과 낭종 제거술을 통해 무릎 통증이 해결되고 움직임이 편안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커다란 혹 보이죠? 예. 이런 혹들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다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파열되어 있는 연골판, 예.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부분 절제술하고 다 시행한 상태입니다. 김정임님은 술전 우리가 MRI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MRI상에서 큰 혹이 관찰되고 있었고 또 반월상 연골판에도 이런 파열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열된 연골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혹에 대해서는 전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2달째. 김정임 씨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통증 없이 잘 걷게 되니 무릎을 더 잘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파 보니까 무릎이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무릎이 우리 신체 부위의 일부분이잖아요. 무릎이 대단히 소중한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 계기로. 수술 전엔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 두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지금은 무리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통증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회복한 뒤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도수 치료도 하고요, 물리 치료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니면서 걷기 운동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요. 좀 자유롭게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신체는 우리가 지내오면서 더욱 많이 사용한 부위들인데요. 대표적인 신체 부위가 바로 어깨와 무릎입니다.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참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여 통증 없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이나 외상은 조기에 발견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환자분이 큰 덕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또는 길어지는 통증이 있으면 너무 집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조기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 진단이 되면 작은 치료부터 큰 치료까지 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